아래에서 위로 자랄까요? 위에서 아래로 자랄까요? 그릇의 크기를 키우지 않는다면 다 담을 수 없을 거야. 척추를 휘어놓고 이렇게 뻗어가는 걸까? 여러분 안녕, 햄톨쌤이에요. 오늘은 나이 덕의 뿌리에게 같이 배워볼게요. 오늘 같이 배울 작품 나이 덕의 뿌리에게. 요새 날씨가 정말 좋죠. 그래서 바깥 풍경을 보면요, 벚꽃나무들도 정말 예쁘게 꽃잎을 맺어서 피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처음부터 벚꽃나무가 짜잔 하고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쵸? 이 땅 밑에 무언가로부터 이 벚꽃나무가 생겼을 거예요. 땅 밑에 무언가로부터 벚꽃나무의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이파리도 생기고 꽃잎도 생기고 이렇게 자랄 수 있었겠죠. 그러면 땅 밑에 무엇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뿌리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제목에도 나왔다시피 뿌리로부터 점차 영양분을 받아서 이 나무, 식물이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요, 이 뿌리가요, 혼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잘 보면요, 이 뿌리를 감싸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흙이 있어요. 흙으로부터 뿌리가 영양분을 받아야지만 이 식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작품 나이 덕의 뿌리에게. 제목을 보면요, 뿌리에게죠. 뭔가 뿌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바로 누가 하고 싶은 말이냐면요, 흙이 뿌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같이 작품을 읽으면서 흙이 뿌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에게, 나이 덕.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지금 보니까요, 이 흙, 즉 화자인 흙이요,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연한 흙이었을 때 너의 모습을, 그리고 나의 모습을 잘 기억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지금 너와 나가 등장하죠. 네, 나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작품의 나, 즉 화자는 누굴까요?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흙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흙을요, 화자, 즉 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흙의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나요? 제목에도 나왔다시피 뿌리에게니까 뿌리가 듣고 있겠죠. 그래서 뿌리를 네, 너, 즉 시적 대상 혹은 청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부분은요, 첫 만남에 대한 얘기예요. 이 흙이 뿌리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이 흙 속에서 만났겠죠. 그래서 깊은 곳에서 이 뿌리와 흙이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때 흙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나와요? 나는 이제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라는 표현이 나오죠. 처음에 이 흙은요, 말랑말랑한 모습이었어요. 연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뿌리가요,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이렇게 받아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흙이 이 뿌리가 흙과 잘 붙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흙이 단단해야 영양분을 뿌리에게 쉽게 줄 수 있을까요? 말랑말랑해야 뿌리에게 영양분을 쉽게 줄 수 있을까요? 이 뿌리에게 영양분을 주려면 뿌리와 잘 이렇게 맞닿아 있어야 돼. 닿는 표면적이 넓어야 돼요. 그러려면 흙이 말랑말랑 연해야지 이 뿌리의 모양에 맞춰서 쉽게 변형되어서 영양분을 주기 쉽겠죠.
그쵸?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영양흙이라는 뜻은 뿌리에게 영양분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모습의 상태에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 즉 처음에 그 예전의 이 흙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 숨결 처음 데이던 그 자리에 뜨거운 김이 오르고 밝은 피 뽑아 내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나의 사랑을. 지금 이 뿌리와 흙이 처음 만났을 때 그 벅찬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대하던 대상, 바라던 대상과의 첫 만남은 정말 벅차고 뜨거운 감정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달 동안 기다렸던 그 아이의 모습을 출산하고 보았을 때, 그때 벅찬 감정을 부모님께서 또 느끼시겠죠. 또 내가 정말 좋아하던 그 아이돌 콘서트에서 아이돌을 실제로 봤을 때, 처음 보았을 때 정말 벅차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 상황을 이렇게 더운 김이 오른다라는 촉각적인 심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즉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밝은 피 뽑아 내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자, 피를 뽑아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사실 이 피를 상대방한테 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했을 때는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닐 거예요. 물론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타인이 행복해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겠지만 그게 아니라 온전히 나만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 내 피를 뽑아준다는 것은 나에게는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죠. 그쵸? 그런데도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엄청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쵸? 지금 흙이 뿌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모습을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죠. 피를 뽑아준다 라고 표현이 나와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흙이요, 뿌리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이유는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지금 밑에 감탄사와도 함께 나오는데요. 나의 사랑을 이라고 하면서 영탄적인 어조로 나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먼 우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먹을 수 있는 우물물을 먼 우물이라고 합니다. 이 뿌리가 자라려면요. 흙도 필요하지만 물도 필요하죠. 근데 물이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어. 우물물이. 그런데도 계속 목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뿌리는요. 더 빨리, 더 많이 자라고 싶어 라고 하면서 성장에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뿌리의 모습을 뿌리여 라고 하면서 뿌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뿌리여 라고 해서 돈호법을 사용했어요. 돈호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누군가를 호명하는 것, 부르는 것, 말을 건네는 방법을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나를 뚫고 오르렴. 지금 흙이여 뭐라고 하냐면요. 뿌리야 너 잘하고 싶니? 그러면 나를 뚫고 올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뚫는다고 생각해봐요. 어때요? 아프겠죠? 그치? 누가 쿡 이렇게 찌르면 아야 하고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흙은요. 그런 거를
마다하지 않아요. 뿌리야, 너 잘하고 싶구나. 알겠어. 나를 뚫고 올라. 괜찮아. 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헌신적인 태도,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요.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지금 눈부셔서 잘 부스러지는 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아까 적었던 이 연한 흙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즉 처음에 건강한 상태였던 그 흙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영양분을 많이 줄 수 있었던 그 과거의 흙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적시며 뻗어 가려무나. 나 지금 건강하니까 밝은 피, 즉 영양분 너에게 줄 수 있어. 즐겁게 발 적시며 성장하렴이라고 좀 허락하면서 이 뿌리의 성장을 응원하는 모습이 드러나죠. 척추를 휘어접고 더 넓게 뻗으면 척추를 휘어접고 넓게 뻗는데요. 이게 뭘까요? 막 척추를 휘어잡고 이렇게 뻗어가는 걸까요? 이거 마치 무슨 모습 같죠? 웨이브, 브레이크 댄스 이런 거 아니고요. 이 뿌리가 자라는 모습을 척추를 휘어잡고 자란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뿌리가요, 점차 성장하며 뻗어나가면요. 그때마다 나는, 즉 흙은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착한 그릇이 된대요. 여러분, 이 그릇의 용도는 무엇이죠? 무언가를 담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작은 물건을 담을 때는요, 이 그릇이 작아도 괜찮아. 근데 그 물건이 점차 커지면요, 어때요? 이 그릇의 크기를 키우지 않는다면 다 담을 수 없을 거야. 다 담기 어렵겠죠. 근데 이 뿌리가요, 점차 자라면 이 뿌리를 감싸는 흙도 마찬가지로 넓어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착한 그릇이라고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뿌리는 점차 커지는데 흙이 가만히 있으면 이 뿌리를 다 감쌀 수 없으니까 그래? 그럼 나도 너를 감싸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게. 나도 착한 그릇이 되어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너를 다 담으려고 감싸려고 노력할게 라고 하면서 엄청난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죠. 지금 흙은요. 착한 그릇이 돼요. 너가 커져도 나는 너를 감쌀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포용적인 사랑을 드러냅니다.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지금 바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바람은 어떤 존재죠? 흙에게요. 바람이 후 이렇게 흙에게 불어와요. 그러면 흙은 어때요? 에그머니나 하고 이렇게 흩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은요, 흙에게 좋지 않은 존재죠. 바람은요, 흙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예요. 좀 부정적인 존재로 여기서 나오게 되죠. 바람이 아무리 후후 이렇게 불어서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내 뻗어가는 끝을 한양 축복하는 나는. 이 한양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한결같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뿌리야,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여전히 계속 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모습을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한번 밑줄 같이 쳐볼게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라. 이 흙의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요. 이 흙이 뿌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지금 이러한 모습들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죠. 사실 흙의 모습만 보자면 지금 이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흙이 뿌리에게 영양분을 주고 나면 흙은 점차 황폐화 되질 거란 말이죠. 생명력이 점차 없어져서 안 좋은 일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이 흙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 뿌리가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기쁨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이라는 것은 역설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역설법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모순이 있으나 그 속을 보면요. 진리가 숨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타고 내려올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뿌리는요. 아래에서 위로 자랄까요? 위에서 아래로 자랄까요? 그쵸? 위에서 아래로 자라요. 그래서 타고 내려온다라는 뜻은요. 뿌리가 시간이 지나서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지금 화자의 모습이 또 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연한 흙이었죠. 말랑말랑한 흙이었어요. 생명력 넘치던 흙이었어요. 착한 그릇으로 변했다가요. 이제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단단한 흙이 되었다. 단단한 살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거무술에 늙었으니 이제 모습도요. 겉모습도 거무술에 늙어버렸대요. 지금 황폐화된 흙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슬픔만 한두름 끼어있는 껍데기의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또 슬픔만 한두름 끼어있는 껍데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껍데기 부분에 네모를 한번 쳐봅시다.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뿌리에게 주고 남은 그런 흙의 모습, 즉 자신의 모습을요. 껍데기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 살, 즉 흙의 모습이요. 단단해졌죠. 뭔가 단단하니까 선생님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흙의 입장에서 뿌리에게 영양분을 많이 주려면요. 단단한 것보다는 연한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단한 흙이라는 건요. 영양분이 없는 상태에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없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거무술에 늙었다라는 표현도 나오죠. 한 가지 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요. 껍데기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이 뿌리에게 주려는 정말 헌신적인 태도,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주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이어서 읽어볼게요.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이거 1년이랑 똑같아요. 1행이랑 똑같아요. 1행이 반복되고 있죠. 즉, 첫 번째 줄이요. 반복돼요. 이 반복되면 나오는 효과가 무엇일까요? 반복으로 나올 수 있는 효과는요. 마치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율감이 늘어나고 또 반복해서 하니까 의미가 강조되는 효과도 있죠. 다시 과거를 좀 회상을 해서 현재와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벌레가 있었대요. 뭔가 벌레라고 하면 선생님 안 좋은 존재일 것 같은데요? 뭐 바퀴벌레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선생님 이 벌레는 부정적인 대상이겠네요 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이 흙에게 벌레 잘 생각해봐요. 이 연한 흙이 단단해진 흙보다 더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 흙이 연해지려면 그 흙 사이가 좀 공기도 있어야 되겠고 영양분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근데 그 영양분과 공기층은 누가 만들어주는 걸까요? 이 벌레가 정말 좋은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래서 지렁이들이 흙에 많으면 좋은 흙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 벌레는요. 좋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주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대상이 아니죠. 과거에는 이처럼 연한 흙이었어요. 즉 생명력이 넘치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러나라고 하면서 역적 관계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쓰였죠.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우리 앞서서도 봤지만 모든 것을 다 주고 난 그 뿌리가 아니라 흙의 모습을 껍데기라고 얘기를 했다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빈 그릇이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흙의 모습을 비유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나 생명력 넘쳤어. 벌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껍데기 빈 그릇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과거와 현재 모습을 대비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너가 무럭무럭 이렇게 성장을 하면요. 그렇죠. 뿌리는요. 점차점차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햇살에 반짝 줄기가 빛나요. 그때 이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어느 산비탈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지금 다시 이 흙은요. 또 무엇으로 돌아가냐면요. 원래 모습이었던 연한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지금 무언가가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죠. 풍화작용, 즉 바람이 슝 불어서 다시 연한 흙으로 돌아가는, 즉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이 육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서 또 병이 들어서 다시 죽음을 맞이하면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지만요. 우리의 육체는 무엇이 되냐면요. 흙이 되죠. 그렇죠? 또 우리의 육체는 처음에 흙으로부터 왔어요. 맞죠? 선생님 이거 잘 안 믿겨지는데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이 사람의 몸, 육체는 우리가 먹은 음식, 2년 동안 먹은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제 몸은요, 빅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만큼 햄버거를 많이 먹었다라는 뜻일 텐데요. 한번 빅맥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 빅맥은요, 즉 햄버거는 빵, 고기, 야채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이 빵은요, 어떻게 만드냐면 쉽게 간단하게 밀로 만든다고 봅시다. 밀은 식물이잖아요. 식물은 이 흙에 있는 영양분으로부터 영양을 받아서 나온 거겠죠. 즉, 이 빵도 흙으로부터 나왔고, 또 야채도 식물이니까 흙으로부터 나왔고, 고기. 근데 고기는요? 이 소고기도 무얼 먹고 자라죠? 그렇죠. 풀을 먹고 자라잖아요. 이 풀도 결국 이 흙으로부터 나온 영양분을 통해서 자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음식은 어떻게 보면 원초적으로 흙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러한 음식을 먹은 사람도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즉 이렇게 사람과 같은 생명체도 흙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명의 순환이
이 작품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다시 연한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자연, 즉 생명의 순환 구조를 나타내는 거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회복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재생되죠. 회복되고 재생이 되어요. 그래서 또 다른 생명체를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자랄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흙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뿌리는 성장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흙은요. 노쇠하고, 즉 나이가 들고요. 황폐화되죠. 이런 모습만 본다면 이 성장하는 모습과 황폐화되는 모습은요. 대비되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뭐 지금까지 살펴본 표현 방법들 보면 도노법, 역설법, 반복법 이런 게 좀 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나요? 선생님도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선생님 부모님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을 떠올린 친구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받은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요, 단순히 희생적인 사랑에만 한정지어서 보기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과 좀 연관된, 특히 이 흙의 속성과 연관된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의 시인은 대지에 남아있는 생명력과 유기적 질서를 노래하는 동시에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에 대한 고통스러운 증언이자 고발자 역할을 해왔다. 이제 시인은 흙을 전 지구적 생태 위기를 대변하는 물질로 바라보고 그 회복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대에 이르러 흙은 인간의 삶과 너무나 멀어졌고 비천한 존재로 여겨지지만 일찍이 인간이 흙에서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오늘날 인간의 불행이나 소외는 우리 존재가 흙에서 왔으며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이 글처럼 이 작품을요, 단지 희생적인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만 한정지어서 보진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고 보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품을요, 전 지구적인 그런 생태 위기의 상황에 대입해서 본다면요, 이 생명의 탄생과 또 이 소멸, 이 순환 구조를 노래하면서 이 생명력, 이 생명의 긍정성에 대해서 노래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 생명을 지속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 건지 이 작품이 또 드러내었다라고도 주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을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명의 탄생과 성장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을 통해 나타내었어요. 처음 이 흙과 뿌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점차 뿌리와 흙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되고 있죠. 또한 흙의 변화를 통해 생명의 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연한 흙이었다가 착한 그릇이 되었다가 다시 단단해지고 거무술에 늙었다가 다시 연한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의 순환 질서, 생명의 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죠. 또한 대상에 대한 의인화 및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흙과 뿔이 모두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즉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표현되었죠. 흙이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또 혼잣말을 하고 또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의인법이 활용된 그 근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빈 그릇, 껍데기와 같이 모든 사랑을 다 나누어주고 모든 생명력을 다 나누어주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흙의 모습을 껍데기, 빈 그릇이라고 비유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화자인 흙이 청자인 뿌리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를 전개하죠. 제목만 보아도 뿌리에게라고 하면서 흙이 뿌리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임을 우리 짐작을 해볼 수 있고요. 이 작품 전체적으로 화자인 흙이 청자인 뿌리에게 어떻게 보면 혼잣말을 하고 있는 그런 독백적인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나이 덕의 뿌리에게 라는 작품 같이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잘 지내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딱 식물 키우기 좋은 날씨가 되었는데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작고 예쁜 이 화분 하나 사서요. 씨앗을 심어서 한번 이렇게 생명체가 자라는 그 작은 기쁨을 여러분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조심스레 추천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번에 더 즐겁고 유익한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